이번 거는 서울고사고 2013년 그죠? 1등급 카터제가 93점이니까 그렇게 낮지는 않다 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좀 애들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게 19번이긴 합니다. 19번은 오답률이 가장 높았고요. 우선 19번은 오답률이 높을 이유가 크게 모르겠다. 그 다음에 31번 오답률도 조금 높아요. 근데 이건 저번에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41번, 42번 이 두 개의 오답률도 높긴 한데 일단 이 질문은 저희가 정규 시간에 안 다룬 거기 때문에 한번 다루긴 할 겁니다. 이런 정도. 문법은 오답률 가장 높았던 게 12번이었어요. 문법은 12번하고 15번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일단 찾았으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3회 질문 보고 시간 대비한 현대소설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요. 자, 12번을 먼저 봐보세요. 12번을 보면 지금 단어에 관한 게 나오잖아요. 문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의 형태에서 이루어진 단어를 단위어라고 얘기하고 두 개 이상의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는 두 개 종류가 있는데 어근과 어근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어근이 이루어진 단어는 합성어이고 그 다음에 사냥과 꾼, 접사가 결합돼 만들어진 단어는 파생어이다. 그러면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위어라는 게 있고 복합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위어는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라는 애와 파성어라는 애로 나눠지는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 자체가 결합한 단어,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 물론 반대로 접사가 저긴 안 나왔지만 먼저 오고 어근이 나중에 와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손 플러스 수레 형태인 손수레 그럼 이건 어근어근의 결합이란 거고 그 다음 나온 데를 보면 사냥에다가 꾼 이렇게 나오고 사냥꾼이 됐는데 뒤에 있는 꾼 자체는 접사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손 따로 있거나 이렇게 수레 따로 있은 얘네들은 단위력이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번 기억을 보면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딱 봐도 물에다가 고기가 얹혀진 거니까 어근어결함이니까 이거 합성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니은에 지우개인데 지우개는 지우다라는 말에다가 개가 붙었죠. 이 개는 접사죠. 네. 그럼 이거 파생어입니다. 그죠? 그 다음 티귿 심술쟁이 심술쟁이 그럼 이것도 심술이란 말과 쟁이가 결합됐는데 쟁이가 접사죠. 네. 그럼 이것도 파생어죠. 그 다음 마지막이 책가방인데 책가방은 딱 봐도 책과 가방이 합쳐진 거고 둘 다 어근이니까 합성어죠. 그럼 정답 몇 번? 미음 디귿 빼고 우리는 합성어 찾아야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정답이죠. 네. 정답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는 파악할 건 뭐냐면 이 파생어에서 이 차이를 잘 봐봐. 심술쟁이나 심술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품사를 안 바꿨는데 지우다의 품사 뭘까요? 명사? 동사. 이건 동사죠. 그죠? 아니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죠? 근데 지우개는 뭐야? 명사죠. 그러면 이 뒤에 오는 접사를 보통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전미사를 부르잖아요. 전미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품사를 바꾸지 않을 수도 또는 품사를 바꿀 수도 있구나. 이것까지를 같이 알면 좋은 문제.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단어 이제 형성법에 관한 거고 자 그다음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15번 보기를 참고해서 보기의 문장을 탐구하는 건 적절한 것은 보기 1 문장의 성립을 위해서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 자릿수라고 얘기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이를 탐구해보자. 유나는 맑은 하늘을 좋아한다. 탐구 과정 1. 기억이 없을 경우 좋아한다의 주어가 빠져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유나는 이란 주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니은이 없을 경우 하늘을 꾸며주는 관용어이므로 문장 성분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죠. 비문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디귿이 없을 경우 유나가 좋아하는 대상이 빠져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걔 좋아한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 개 나오죠. 희선이는 맛있는 빵을 먹었다. 예. 희선이는 맛있는 빵을 먹었다. 어머니 빵은 정말 맛있었겠네요. 맛있는 빵이니까.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 니은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이게 나오죠? 일단 서술어 자릿수는 서술어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몇 개 필요하냐는 거잖아. 일단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문장 성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럼 얘가 서술어고 얘가 서술어니까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꼭 필요한지 봐야 되는 건데 주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겠죠. 네. 자, 기억에서 주어 뭘까요? 희선이. 그렇죠. 희선이 얘 주어죠. 그 다음에 빵은 뭐야? 목적. 목적어죠. 목적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지. 네. 맛있는은 여기서 뭘 꾸며줘? 빵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위에 탐구 과정 볼 때 이런 관용어는 문장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니까 얘는 몇 자리야? 두 자리 서술어죠. 자, 여기서 주어 뭘까요? 장미꽃. 그렇죠. 이게 주어죠. 자, 빨간은 장미꽃을 꾸며주니까 똑같이 가정어죠. 그 다음 활짝은 뭘 꾸며줘요? 피었다 꾸며주는 부서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 피었다는 이 주어만 필요한 거죠. 꾸며주는 거는 아까 탐구 과정에서 꼭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한 자리 서술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 두 자리에서 주어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목적어도 무조건 있으면 필요하다. 이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1번 희선이를 생각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죠. 네. 주어니까요. 그러니까 1번은 답에서 탈락. 두 번째, 니은 빨간과 장미꽃을 생각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아니죠. 장미꽃은 꼭 필요한데 빨간은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절반짜리 정답이니까 탈락. 그 다음 먹었다고 피웠다는 둘 다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한다. 근데 니은에는 아예 목적어 없잖아요. 탈락. 그 다음 맛있는 거 활짝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아니죠. 꾸며주는 거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가 두 자리고 한 자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먹었다는 두 자리이고 피었다 한 자리이다. 딩동댕 5번. 그죠? 얘는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주어만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자리는 나오잖아요. 정답 5번. 빵빵빵 나오잖아요. 오케이. 이해됐죠? 네. 자, 28번 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거 논리학이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이거 맞았어야 되죠. 했던 거니까 얼마 안 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짧게 해봐도 될 것 같고 하면서 네. 그죠? 일단은 이 작품 보면 논리학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동. 예? 한세원이죠. 한. 한덕문이고 그죠? 네. 한세원은 나와요. 그 29번에 보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일제의 토지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물을 전락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의 토지의 수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 작품은 농민을 수탈한 사회제도가 해방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작가의 문제의식에 출발하고 있는데 즉 땅을 갖고 싶다는 농민의 소망을 저버린 정부의 토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 사람들의 비판도 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비판의 대상은 둘이죠. 하나는 뭘 얘기해? 이런 정부의 토지 정책 자체를 비판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독립의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도 비판의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대상은 두 가지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누구야? 한세원이죠. 한세원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독립됐다고 했을 때 만세 안부리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시점을 볼까 이거? 일단 나가 안 나오죠. 그럼 3인칭이 나와요? 한세원 신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세원 심리 나와요. 처음에 봐봐. 줄거리 다음에. 이래서 한동문은 논일곱 마디기로 겨우 빚 10냥을 갖고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손 싹싹 털고 나선 셈이었다. 친구가 있어 한동문을 착하다 물어본다. 어떻게 하다고 논을 편단 말인가. 이제 두고 보게. 뭘 두고 봐? 일본인들이 쫓겨가면 그땅 도로 내 것이 되지 갈 데가 있던가? 쫓겨갈 놈이 논을 사겠나? 저희 놈들이 천리운수를 안다든가? 두고 보래도 그래? 한동문은 혼자 속으로 앞불싸 논이래야 단지 그것뿐인 것을 팔고서 인제 송곳꽂을 땅도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인가 하고 심히 후회하여 마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남더러는 그렇게 백부이시 장담을 탕탕했다. 한동문은 장차 1인들이 쫓겨 가리라는 것을 확언할 아무런 근거를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자신도 없다. 오직 그는 돈을 판 명예롭지 못한 거 어리석음을 싸기 위해서 친구에게 이런 소리를 했다. 라고 해서 한동문이 갖고 있는 심리 다 얘기했죠. 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건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28번의 정답 3번밖에 나올 게 없죠. 네.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매매 심리를 사수하는 거잖아요. 4번 같은 경우는 작품 밖은 맞지만 객관적인 건 아니죠. 전작 시점은 심리가 나왔다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주관적인 거예요. 관찰자들이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4번은 답에서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자, 그럼 이제 30번 한번 넘어갈까요? 기억은 한동문에 대한 마하사는 인식을 반영한 건데 기억에 대한 추측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근데 기억에 보면 중간 위에 나오잖아요. 한동문은 그 말로 인해서 마을과 인근에 아주 호관하고 어느 겨를인지 그것이 한 속담까지 되었다. 근데 그게 뭐야? 그게 그 위에 있는 말에 보면 나오지. 그 기억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정도로 하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길춘이한테 논 팔아온 놈이 한동문 한나뿐인가? 누가 논 판 걸 나무래? 쓸데없는 장담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쓸데없는 장담인지 아닌지 두고 보잔 말이야. 이로부터 한동문은 그 말로 인해서 마을에 호관하고 어느 결인지 그것이 한 속담까지 되었다. 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기억은 뭐 하는 거야? 기억은 쉽게 얘기하면 한동문이 뭐 한다는 거야? 쓸데없는 장담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1인들이 물러갈 걸 어떻게 하라고? 또 하나 1인들이 물러간다고 해서 그 땅이 내고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그럼 답이 나올 게 1번 남의 말에 휩쓸린다? 근데 한동문은 자기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의 말에 전혀 휩쓸리지 않지. 네. 두 번째 자기 앞갈 못한 다른 사람. 근데 한동문이 나는 사람 걱정한 적도 없지. 네. 그 다음 세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성과를 거두려는 사람을 비꼬고 있다. 근데 한동문은 뭐 하고 있어?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뭔가 지금 땅을 팔고 이런 행동도 하고 있잖아. 안 맞지? 네 번째 이뤄질 수 없는 일을 시작해놓고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그치? 네. 땅을 팔아놓고 이 땅 나중에 내가 판 땅이지만 내 거대. 말이 안 되는 성공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 4번이지. 네. 마지막 5번 잘못을 해놓고 책임을 전가한다? 근데 한동문은 잘못한 게 없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고 네. 안 맞아요 내용이. 그래 정답 반짝반짝반짝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은 그 뒤에 있는 사회주권 한번 볼게요. 44번 보거나 시간 되면 한 대씩 간단하게 하나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간단한 산수가 좀 필요한 문제예요. 간단한 산수. 민서가 좋아하는 산수, 싫어하는 산수, 산수, 기억, 가. 자, 가를 보세요. 이건 전체 한번 읽으면 할게요, 그냥. 자, 동일한 환경에서 야구공과 고무공을 튕겨보면 고무공이 훨씬 민감하게 튀어오르는 걸 볼 수 있다. 즉, 고무공은 야구공에 비해서 탄력이 좋다. 탄력이 좋다는 게 뭐야?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들고 이런 게 탄력적인 거죠.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인 수요량에도 탄력성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데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도 변하는 것이다.
이때 경제학에서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표현하는 방법을 수요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얘기하는 고무고공은 야구공의 탄력이 좋다 이 얘기는 사실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탄력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경제의 수요 탄력성, 즉 수요가 많고 줄어들고 이런 걸 얘기하겠다는 거야. 지문에서는. 자, 이런 말 나오죠.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가격 변화로 나눈 값이다. 즉, 이런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뭐로 나눈다? 가격의 변화 비율. 가격의 이런 변화 비율로 나눈 값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수요 탄력성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나눈다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수요량의 변화 비율과 가격의 변화 비율 중에 하나를 모르면 수요의 탄력성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자, 일반적으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므로 수요의 탄력성은 원래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음의 보호를 생략하고 절대값을 표시한다. 이 가격은 음의 가격이긴 하지만 실제로 음으로 표시하지 말고 뭐해라. 이 음의 보호는 생략하니까 이거 머릿속에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1. 간단하네. 예를 들어 어떤 재화의 가격이 1% 오를 때 재화의 수량이 2%였다면 절대값은 2가 된다. 어떤 재화의 가격 자체가 1% 오를 때 재화의 수요량 자체가 2% 떨어졌다면 당연히 2가 되죠. 이해돼요? 네. 네. 얘기해요. 간단하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뭐에서 뭘 나눈지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오르고 떨어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된다? 숫자만 생각해서 수요 탄력성 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에 따라 상품의 수요는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나오죠. 만약에 어떤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면 수요 탄력성은 1이 된다. 그러니까 다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어떤 거 가격의 변화율 자체와 수요량의 변화를 같다면 수요 탄력성이 1이다. 근데 그건 뻔한 거죠. 왜냐면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 1이고 가격의 변화율이 1이라면 답 1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요 탄력성이 1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1이 나오는 거를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로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면 1보다 크다. 그쵸? 만약에 가격 변화율이 1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2야. 그럼 얼마 나와야 돼? 2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1보다 크죠? 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라고 부른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2가 나오는 경우, 2 이상이 나오면 뭐가 된다? 2 이상이 나오면 탄력적이라는 말을 쓴다. 이럴 때는 뭐 한다? 단위를 빼고 그냥 탄력만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한편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매우 크게 변화하면 수요 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즉 이런 무한대 자체가 결과값이 나오면 그걸 뭐라고 한다? 안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소비를 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치품이 해당된다.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사치품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죠? 반면 수요 탄력성이 1보다 같다면 비탄력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수요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보다 작은 거지.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아무리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요 탄력성이 0이 되는데 이 수요 탄력성 자체가 0이 나오는 값을 뭐라고 얘기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생필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필품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네. 왜? 생필품은 어차피 꼭 필요한 거니까. 네. 근데 탄력적이 완전이란 건 사치품 같은 경우 쉽게 가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잖아. 가격이 오르면 결국 뭐한다? 수요량은? 내려. 그렇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자체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건데 여기는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은 뭐한다? 그냥 일정하다.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도 수요량은 뭐한다? 그냥 일정하다. 이런 얘기가 비슷한 거잖아.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날. 자, 수요 탄력성의 크기는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준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은 물론 가격의 수요량을 곱한 것이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라에서 볼 때 이런 가격에다가 이렇게 수요량 자체를 곱한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 소비자의 지출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지출액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의 물건을 몇 개 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자, 먼저 상품의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를 따져보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나오죠. 이런 상품 자체의 수요 자체가 일단 탄력적이라는 걸 따져보자. 이런 거잖아. 네. 이 경우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수요 탄력성이라는 거는 1 이상이라는 거잖아. 네. 1보다 크니까 1에 초과하는 거죠. 그죠? 1하고는 같은 수준 아니니까 무조건 1.1에 돼야 된다는 거죠. 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정도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수요량 자체는 뭐한다?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지출액은 가격이 오르기 전보다 감소한다. 그쵸? 네. 이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수요량이 주니까 소비자 지출액이 줄어들 거 아니야. 반면에 가격이 내릴 때 뭐 한다? 수요량이 많아지므로 지출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게 탄력적인 거죠. 물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지출액은 증가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지출액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수요 자체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반대가 나오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 때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된다? 수요량이 어떻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지출액이 증가되잖아요. 여기 나왔잖아 지금. 수요가 비탄력적인 위와 반대를 나온다고. 즉 가격이 상승하면 지출액이 증가한다 라고 나오잖아. 네. 가격 상승할 때 그 수요량이 증가돼야지. 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뭐한다?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물론 실제로는 이게 아니지. 비탄력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수요량 자체가 여기나 또는 여기나 그냥 똑같이 일정하게 움직일 거잖아. 하지만 얘가 일정해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올라가니까 지출액이 증가되는 거고 여기가 내려가니까 지출액이 내려가는 거잖아. 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기억하고 움직여야 돼. 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발생할까? 그 다음에 이제 수요에 대한 탄력성 자체를 이렇게 1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1일 때는 변화가 뭐한다? 없다. 그지? 이렇게 나오죠. 자, 마지막. 수요 탄력성과 소비자 지출 사이의 관계는 소비자 개인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에도 적용되는데 시장 전체의 경우 탄력성은 시장 수요의 탄력성이고 소비자 전체의 지출액은 전체 기업의 수익과 같다. 그렇죠. 말 그대로 소비자의 지출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전체 기업이 뭐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나온 대로 보면 수익과 똑같다. 왜?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대한 이득이 기업한테 들어갈 거니까. 네. 만약에 소비자 지출이 1,000원이야. 그러면 기업의 수익도 1,000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네. 시장 수요가 탄력적인 재원은 가격이 내릴 때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모든 가게의 지출액은 증가된다. 그럼 아까 여기서 확인했죠. 분명히.
이에 따라 전체의 수익도 커진다. 그렇죠. 가게의 지출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는 거잖아. 역으로 얘기하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기업이 계속 운영되려면 소비자는 계속 지출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홈플러스 살려면 뭐 해야 돼? 홈플러스 사서 누가 사야 돼요? 살 게 없는. 할 게 왜 없어. 보리차 있잖아. 결명차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미자차, 커피 잘 초딩이니까. 맞아요. 초딩이라서 역시 커피 안 마시는 거. 그치? 그거 많이 팔던데 그 홈플러스 감자칩 많이 팔던데 얼마 전까지 되게 한 10개씩 사서 먹었는데 권하진 않습니다. 짜요. 특히 샤워 크림이 너무 짜요. 언니요? 무슨 소금을 뿌렸는데 너무 많이 뿌려. 짜서 다시 우유를 먹어야 되는 악순환이 있어서 제가 원래 감자칩 좋아하는데 홈플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이마트나 노브랜드 거 강추. 노브랜드가 먹지 마. 노브랜드 감자칩 맛있습니다. 거기 강추. 근데 버터링은 별로. 노브랜드 버터링 보양이 좀 이상해.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홈플 사야 되잖아요, 이 동네에서. 그죠? 마트도 없는데 그럼 그러겠죠? 쿠팡 이용하면 되죠? G마켓이나 또 그럴 수 있겠죠? 차라리 빨리 망하고 이마트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마트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굳이 여기 뭐 시장이 그렇게 막 큰 것도 아니라서 이마트가 들어오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40번에 3번에 보면 가격에 따라 수요가 달라진다라고 나오는데 다해서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상품의 수요의 종류에 대한 얘기하죠. 네. 그죠? 탄력성에 대한 설명만 했잖아요. 지금 다해서는 탄력적, 단위 탄력적,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 이걸 설명한 것뿐이니까 이거는 수요 탄력성에 따라서 상품에 대한 종류 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41번. 윗그래 바탕할 때 보기에 미추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추측을 적절한 거래. A 국가의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개별 소비자들이 지출액을 줄이도록 한다. 지금 보기에 나오죠. 이런 개별 소비자들 자체의 지출액 자체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감소하려고 하면 생각해봐. 사치품은 감소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줄일 수 있어 없어? 사치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줄일 수 있죠. 있어요. 근데 생필품은 사람들이 줄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못 줄이죠. 그럼 지출액을 감소시키려면 뭐 해야 돼? 얘를 줄여야죠. 네. 쉽게 가면 얘를 줄이려면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얘는 아까 저기 나온 것처럼 완전 탄력적이니까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네. 근데 생필품은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 자체는 일정한 상태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정답 나올 게 2번밖에 없죠. 생필품의 가격은 낮추고 사치품의 가격은 높여야죠. 네. 그런 거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여기니까요. 가격과 수요량이 문제였으니까 줄여야죠. 자, 42번.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42번으로 나오죠. 최근 가격이 최대로 나오고 가격 자체가 10% 자체가 올랐대. 그래서 수요량 자체가 뭐가 된다? 이렇게 10% 정도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얘는 탄력적이죠. 네. 그 다음 라면은 가격 자체가 10%가 올랐어요. 그래서 내렸죠. 내렸기 때문에 수요량 자체가 지금 20% 자체가 올랐죠. 이것도 탄력적이죠. 네. 그 다음 국수 같은 경우 가격 자체가 10%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수요량 자체를 20% 정도 줄였죠. 이것도 탄력적이죠. 네. 그럼 1번. 최근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기 때문에 지출액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수요 탄력성은 뭐였어? 가격에다가 나누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한 거니까 수요량의 변화 비율 자체를 가지고 즉
책을 볼 때 책을 뺄게요. 수요량 자체가 10%니까 여기다 뭐 가격을 나눠야죠. 이렇게. 그럼 얼마 나와? 1 나오죠. 네. 그러면 얘는 단위 탄력적인 게 맞아 안 맞죠? 맞아요. 맞죠. 아까 1이 나오면 단위 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겠군. 맞네요. 그 다음 2번. 라면은 국수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라면을 갖고 생각할 때 뭐 해야 돼요? 수요량 20%죠. 네. 여기다가 가격 10% 나눠야죠. 얼마 나와요? 1. 아, 2. 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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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국수도 똑같잖아. 국수도 어차피 이건 똑같잖아. 올라가고 내리고 필요 없다 그랬잖아. 네. 어차피 똑같이 20에다가 10을 나누는 거야. 얘들이네. 둘 다 똑같죠? 둘 다 이거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탄력성인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라면은 국수보다 수요 탄력성이 큰 게 아니라 둘 다 수요 탄력성이 2니까 같다고 해야죠. 정답 2번 나왔죠? 간단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기서 볼 게 있어. 가격을 뒤로 빼고 수요량을 앞으로 빼는 거잖아. 얘가 쉽게 가면 분자고 얘가 분모잖아. 네. 근데 지금 저기에서 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계산은 뭐 한다? 여기서 얘를 이걸 갖고 나눈다. 이걸 신경 쓰는 거잖아. 그럼 3번. 라면은 책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 그렇죠? 라면은 인데 책은 1이니까 더 크잖아요. 네. 그 다음 4번. 국수는 책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죠. 왜? 국수가 인데 책은 1이니까요. 마지막. 국수는 수요가 탄력적이다. 맞을까요? 아까 2가 나왔으니까 탄력적 맞네요. 네. 그러면 지출액이 감소하겠다. 근데 그거는 여기만 봐도 실제로 보였어요. 국수 자체를 볼 때 가격이 올라가니까 정말로 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출액 감소한 게 맞네. 네. 왜냐면 지출이라는 거는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맞는 거죠.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이 정도 나누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이거 5학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 그죠? 이런 겁니다. 시간은 틀리지 마시고. 이거는 했던 거잖아 또. 기술개발과정 안 나왔잖아. 네. 이거는 사실 할 얘기가 없고 이제. 아, 기억나서 4번인가 5번인가. 그렇게 대충 하지 말라 그랬잖아. 쟤들 읽고 하라고 했잖아. 쟤들 읽고. 그지? 네. 나머지는 한 번라도 딱히 할 만한 게 없네. 간만에 한번 이거나 먹을까? 25부터 27. 시간 나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시나리오 거의 볼 일이 없어서 8장 10장 됐으니까 이건 희곡이죠. 네. 그죠? 한번 그 26번만 그냥 문제 볼게요. 이거 26번에 보기를 봐보세요. 자, 이 작품 혼인 당사자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구습 결혼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구습이 뭔데? 구습, 옛날 습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결혼을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이 과거의 혼인제도 자체를 보면 결국은 그 다음에 자유연애 자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권세에 대한 인간의 행복을 풍자하고 있다. 권세는 뭔데? 권력이 권력. 이거는 비판의 대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권력자가 있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또한 이 작품은 외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진실의 내면을 지닌 인간과의 만남 추구하는 주인공을 설정해서 신분 초월한 평등 가치를 부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평등이라는 것 자체는 신분 자체를 초월했다고 나오잖아. 그럼 분명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둘의 신분은 서로 어때요? 달라야죠. 네. 그래야지 실제로 평등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이니까 이 권력자하고 다른 사람이겠죠. 그럼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세 명은 다른 사람, 최소한 세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처음에 한번 줄거리 봐봐. 가문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딸 갑분이를 김판서댁 아들 미연이에게 시집 보낸 맹진사. 딱 봐도 맹진사가 뭐야? 이 과거 혼인제도의 축이죠. 네.
미연이 붉은한 소문을 듣고 갑분이 대신 갑분이의 몸종 이쁜이를 시집 보내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김판석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두지 않겠죠. 감히 내 아들에게 몸종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판서니까 더 높잖아. 왜냐면 여기서 감히 영다리에서 판서한테 보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맹진사, 진사밖에 안 되잖아. 야, 진사하고 판서 중에 당연히 누가 더 계급입니까? 훨씬 높잖아. 판서를 기만하니까 얘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사는 벼슬이 아니에요. 세원제사 이런 거는 과거 시험을 보기, 대가를 보기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지 벼슬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신 벼슬이고. 판서 정도면 지금 치면 거의 장관급 정도까지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차관이나. 되게 높은 거라서 바로 그냥 한 방에 진사 꺼내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8장. 맹진사 때 안사. 맹진사 손가락에 폈다고 폈다면서 대청 위로 오락가락하는데 우주사였던 박찬봉이 이쁜이가 되고 우쭈 아빠는 한치와 함께 나타나고 새 옷으로 날아가듯 단청을 한 이쁜이. 꾀다른 이쁜이 모습에 맹진사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말한다. 쉽게 가면 이쁜이나 그 다음에 미연의 얼굴을 저쪽 집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야말로 딴소리였구나. 갑분이가 과시 미인을다. 자, 어서 아버님께 큰절해봐. 이쁜이 떨고 있다. 왜? 얘는 그냥 원래 공종이니까. 어서 아버님하고 부르고 왜 말이 없느냐? 네 마님. 마님? 그렇게 어머니가 부르고 가르쳤는데 또 마님이야? 그렇지만 못하겠어요. 못해요. 뭐야? 그 다음 달님별님 말해줘요. 나는 못해요. 이름 없는 여긴 안 읽을게요. 자, 그 다음 명기사 얘기하죠. 고양년 이 백망동만 계집애 같으니 아이고 엄마 옳지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다. 다시 한번 한시 다시 이쁜이니 꺾어짓고 어머니 옳지 용서해서요. 나리마니 아버지라 부르라니까. 그래 이쁘나 애그 이 망할 정신 가쁘나 이제부터 내가 내 딸이라는 걸 꿈에서 잊어도 안 된다. 알겠니? 그리고 네 보고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마님 해놓고 보면 모든 게 낭패 보니까 그리 안 돼요. 예. 쉽게 가면 이 진사 자체가 판서 자체를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홀레날 미연은 건강한 모습에 세진왕 나타나고 미연의 모습에 놀라 맹기사는 갑분이 다시 데려올라왔지만 좌절되고 홀레는 치러진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 거네. 미연이라는 김판서의 아들과 그 다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쁜이라는 마치 이름이 네. 이쁜이라는 이 몸종 자체가 AB네요. 근데 두 사람이 실제로 그랬어요. 이렇게 결혼을 하다. 어떻게 보면 미연이가 이쁜이를 찾아서 일부러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10장. 둥근 달이 대낮처럼 밝은 달이고 이쁜이의 노기용상 위에 옷 위에 팔옷을 입은 채 방에서 뛰어나온다. 미연이 이쁜이 끝내 잘하지 못하고 방에서 나온다. 가뿐한 것이 우리 천주신령께 백내를 맹세한 부부라고 할 망정 그것은 일종의 형식에 불과한 것 피차에 상관이 없으면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가뿐한 것이 내가 싫다면 솔직히 말해주구려. 왜 대답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쁜이가 가뿐이가 아닙니까? 그죠? 이쁜이 가뿐이 그러시겠네. 그런 게 아니라면 도련님 전 가뿐한 가치가 아니라 가뿐한 가치 몽충이란 말이에요. 도련님 그것도 모래집을 자꾸만 끄끄끄끄 이런 거잖아요. 아 역시는 연기했었어야 돼. 너무 잘해. 재밌잖아. 어이없지. 야 연기가 어설퍼.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자 그다음 용서하세요. 도련님은 꼽추의 절름발이라고 우리 아가씨는 죽어도 싫다고 하시고 하는 수 없이 이 천한 것이 죽는 데는 치고 차라리 도련님께서 아무도 시기와 주시는 색시가 없고 가엾고 스스로 양반이었다면 용서해서 죽을 죄 지었어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용서받을 사람은 오히려 나라고. 예? 놀라지 마. 실수한 이번일을 이렇게 꾸민 사람 나요. 내가 바로 작은 아버지랑 함께 내가 꼽추 별름발의 허수만 거들었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럼 무슨 까닭 그런 소문을. 사람들의 무게와 깊이를 부기요 영화보다 착하고 깨끗한 마음씨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요. 쉽게 가면 이쁜이 깨끗한 마음을 알고 너와 일부러 결혼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인 거잖아. 하지만 이 속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 신분은 추월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일부러 속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속이는 거는 어쨌든 나쁜 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26번 1번 김판서 때까지 혼인을 성사시키는 맹진사는 권력에 대한 허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면 처음부터 판서 집안으로
쪽으로 보내겠다는 게 이 권력을 이용하겠다는 거니까. 네. 두 번째, 미연이 헛소문을 퍼뜨린 것은 순수하고 진실한 내면의 진 인간을 만나게 된 의도이다. 그게 누구야? 이쁜이지. 네. 물론 이쁜이가 실제로 순수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말로만 보고 얘가 정말 순수한 걸 뭘 했는지는 앞에 나왔겠죠. 근데 여기는 안 나온 것 뿐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미연은 형식보다는 사랑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구속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형동을 했으니까 이건 다른 거니까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한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연이 혼인하는 이쁜이를 통해서 신분을 초월한 인간평등의 가치가 부과되고 있다. 근데 한시가 미연과 혼인한 이쁜이 반대. 근데 한시는 반대하지 않았잖아. 네. 한시는 맹진하고 똑같은 인물이잖아. 뭘 반대야 반대하기는. 그러니까 거기 안 맞죠. 그러니까 내용과 안 맞아서 정답 4번. 그리고 실제로 미연과 혼인한 이쁜이는 신분 초월한 인간의 평등 가치가 부과되고 있는 거 맞지만 앞에 조건이 안 맞아요. 그 다음 5번. 미연과 이쁜이 혼인 과정을 통해서 결혼 상대방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혼인을 하게 되는 구속 결혼제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미연이 자체가 또는 김만덕택이 처음부터 이 진사의 딸 갑분이를 얼굴을 모른다는 전제에서 속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결혼은 서로 얼굴도 모르고 그날 딱 결혼하고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내 부인이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날 알고 결혼한 거잖아요. 네. 아 뭔가 재밌겠는데 그지? 서스펜스하고 그지? 호기심 궁금증 유발.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한 거죠. 아니 자기 결혼할 사람인데 자기가 결정도 못하고 그다음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소설을 딱 봐도 진보적이야 아니면 보수적이야? 이 희곡은 진보. 그렇죠. 진보라는 게 결국 근대화 쪽에 가까운 거고 보수는 과거의 것을 유지하는 거니까 얘는 진보 사상 자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